여기는 경기도 남양주. 따뜻한 봄볕 내려앉은 날, 스님은 어김없이 들녘으로 나왔습니다. 계절이 안 오는데도 살그머니 와서 이렇게 계절의 선물들을 벌써 주잖아요. 어김없이 다가오신 나의 귀한 선물. 아, 귀여운 아가꽃이네요. 꽃샘 추위를 잘 견뎌내고 이렇게 그윽한 향기를 주네요. 봄이면 꽃 찾아다니는 벌처럼 바빠진다는 선엽 스님. 욕심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꽃 한 송이에도 감사를 느낀답니다. 발밑엔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냉이.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 냉이는 뭐 반찬 해 먹으실 거예요? 저는 반찬보다 차를 만들려고 해요. 냉이도 차를 만들어요? 네. 얘는 개망초. 대망초처럼 남들에겐 흔한 잡초도 스님에겐 귀한 보물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뿌리까지 잘 해서 가거든요. 가장 흔한 것이 약이라는 믿음 때문이라죠. 모자에도 자연의 향기가 담기겠네요. 땅에서 차의 재료를 구하고 나면 빼놓지 않고 꼭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이렇게 물에 딱 담궈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시들질 않아요. 차를 만들 때까지 지쳐있지 않아가지고 신선한 상태에서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좋은 약이 되어다오. 차를 통해 공덕을 쌓고 있다는 선엽 스님. 자연은 스님에게 수행도량입니다. 저는 이 자연 자체가 다 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세상 모든 물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체가 다 세속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대로 수행을 하고 있고 저는 제대로 이 자연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퇴치하면서 욕심이 가하지 않나 이런 것도 살피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채취를 해요, 저는. 오늘 주인공 나왔네. 반갑다, 개나리야. 아, 예쁘다. 이게 수행하는 꽃이에요. 이게 속이 비어있어요. 이게 속이 비어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속이 좀 비어야지 편안해지거든. 꽉 차면 어렵잖아요. 자, 이거 오늘 꽃차 좀 만들 거거든요. 찬 성질 때문에 열을 내리는 약재로 쓰였다는 개나리. 개나리가 옛날에 용교라 그래갖고 우리 곁에 약으로서 쓰는 거죠. 집 가까이다 놓고 이런 애들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울타리에서 피는 애들이 좋은 애들인데 지금 다 터부시하고. 때 맞춰 나오는 제철 식물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봄이 많네요, 선생님. 네, 봄이 여기 많습니다. 봄을 훔쳤습니다. 봄을 가득 훔쳤습니다. 봄 향기 따라간 곳. 강 건너에 있다는 스님의 또 다른 수행처. 선엽 스님이 약차를 만드는 작업 공간입니다. 차로 마음 농사를 짓는다는 스님의 열정이 담긴 곳입니다. 그런데 스님 가마터가 꽤 멋스럽습니다. 항아리, 깨진 항아리들 모아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아름답게. 차를 만드는 일은 매 순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일. 뜨거운 열기 내뿜으며 솥이 달궈지기 시작하면 스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이렇게 신선하잖아요. 그 물에 담갔다가 오니까 시들지도 않고. 그러게요. 그대로 있어요. 오늘은 냉이와 개망초, 개나리꽃으로 차를 만들어 볼 참. 각자 오묘한 맛을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돼요. 설렘과 끌림.
설레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캔 냉이와 개망초는 어떤 향일까요? 온도가 150도를 넘어가면 드디어 차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진답니다. 잎이 산화되고 갈변되지 않도록 고온에서 꾹꾹 눌러주는 과정은 살청. 스님은 전통적인 손 작업을 고수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는 일도 스님에겐 내면을 돌아보는 참선이기 때문이라죠. 그런데 왜 하필 차였을까요? 출가를 해서 보훈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이름 모를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사지가 마비 왔을 때 이 애들이 저런 바깥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저런 추위에서 피고 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이 식물을 통해서 얻었어요. 지금까지 만든 약차 종류만 200여 종. 스님에겐 약차가 세상 사람과 나누고픈 보시랍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먹이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서오세요. 저의 형제 스님. 네. 친언니. 네, 맞습니다. 제가 언니 되고요. 이 동생 스님이신데 친동생이에요. 근데요, 출가는 제가 더 빨리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언니 따라 하신 게 아니고? 네. 상황이 그렇게 됐답니다. 뜻하지 않은 의료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란히 출가를 결심했다는 자매. 선엽 스님에게 지현 스님은 늘 엄마 같은 언니였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봄이 오면 마음이 많이 설레죠? 네, 나는 늘 설레죠. 그럴 것 같아요. 난 봄만 설레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설레요. 출가 전에는 지현 스님은 어머니 같았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6살 차이가 나니까 어렸을 땐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돌을 닦다 보니까 정말 완벽한 그냥 도반, 뭐 숨길 것도 없고 꼼칠 것도 없고 그 스님이 제가 어려운 거 있으면 많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스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홀로 감당하는 거라지만 의지할 수 있는 서로가 있어 더 힘이 되겠죠. 오랜만에 함께 특별한 외출을 할 예정이랍니다. 이거 한방차거든요. 화전을 만들고 반죽을 해서. 지현 스님이 몇 해 전에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도 놀러 좀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정식으로 놀러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병치레로 고생한 지연 스님과 떠나는 오랜만의 봄놀이. 음식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봄꽃으로 화전 붙이고. 이거 고구마 다시 만드는 거예요. 고구마 양갱 만드는데 향긋한 차와 곁들이면 좋을 고구마 양갱까지. 이것이 한천가루예요. 양갱은 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거요? 어머니가 집에서 양갱해 주셨어요. 추억 음식이겠네요. 네, 맞아요. 추억의 음식이에요. 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굽기만 하면. 속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랍니다. 달콤한 고구마 넣은 양갱물에 토핑으로 고소한 호두 듬뿍 얹어 굳혀주면 그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추억의 음식이 완성되죠. 봄맛 품은 도시락 싸들고 스님들이 향한 곳.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일렁이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림 같은 절경이 펼쳐져 가슴이 탁 트이는데요.
넓은 바다를 품은 아담한 암자. 평소 선엽 스님이 자주 찾는 곳이랍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세은정사. 바닷가에? 네, 바닷가 앞에 있는 절이고요.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스님 차에 실려 있는 이게 다 무언가요? 저의 차 만드는 장비들이 지금 여기 다 실려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차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야외에서 만드는 차 도구가 됩니다. 약차에 대한 스님의 열정 대단하죠? 차 도구도 챙겨왔으니 차 만들 재료도 구해야겠죠. 스님 눈에 들어온 건 해풍 맞은 솔방울. 예쁘게 만들려고. 그때 언니 지연 스님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안 돼! 안 되겠어. 안 고쳐. 우리는 싸우고 통화를 같이 안 해버려.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3년 차단했어. 전화 3년 싸울 땐 영락없는 자매지간. 하지만 진심이 아니란 걸 압니다. 사실은 원래는 지원 스님이 저보고요. 그만 좀 해! 그랬어요. 아무래도 동생이다 보니까 예, 더 마음이 그런 애잔한 게 아직까지 제가 거기서 못 벗어났습니다. 수행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닿아 있을까요? 스님은 바닷가에 와서도 쉬는 법 없습니다. 솔방울도 스님에겐 좋은 차의 재료. 솔방울을 주었다고 바로 차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독성을 빼내는 법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송진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송진이 먹었을 때 내 혈관을 막히거든요. 혈관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법제를 통해서 이제 빼내는 거예요. 세척한 솔방울을 햇빛에 잘 말려서 건조한 후 다시 고온에서 물을 뿌려가며 송진을 빼내는 작업. 간단해 보여도 약 3주간 긴 시간 이루어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오랜 정성으로 만든 솔방울차. 찰나의 봄이 담깁니다. 이렇게 우려낸 차를 들고 스님이 향하는 곳은 법당. 갓 우려낸 깨끗한 차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리는 것. 15년 동안 이어온 스님의 오랜 수행입니다. 그 후에야 온전히 누리는 둘만의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손끝으로 만들어낸 약차. 계절이 건넨 선물을 음미하고 마시며 내면을 돌아봅니다. 차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어. 찻잔 속에.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또 나를 볼 수도 있고 또 자연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나온 차를 그 자연 속에서 느끼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진한 향기에 취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픈 봄날입니다.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도봉산. 수려한 바위 봉우리들 사이 깨끗한 계곡과 숲을 품고 있어 사계절 많은 이들이 찾는 명산이죠. 이곳에서 자신만의 도량을 만들고 있다는 연각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인도나 뭐 없을까요? 차 다니는 길이? 차 다니는 길이요. 예, 이 등산로가 유일합니다. 여기까지 이 지게 이렇게 짐 지고는 한 40분. 예. 이제 짐 없이는 한 20분. 산중에서 지게는 일당 100하는 산림미천. 스님이 계신 암자까지는 차가 다닐 수 없어서 필요한 생필품은 이렇게 직접 지게로 실어 나르신답니다. 스님에겐 이 고된 지게질도 수행. 스님 좀 괜찮으세요? 아, 예. 아, 이걸로 매일같이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는 아니고요. 그래도 짐이 많을 땐 뭐 제가 최고 많이 할 때 11번까지 했고요, 하루에. 하루에? 예, 그래서 3일 동안 한 30짐. 또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계속 생필품이 올라가야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게 저 승낙사만 생각하고 가면 너무 힘들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만 생각하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도착해 있어요. 이 길이 수많은 번뇌를 끊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풍광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기계질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걷다 보면 또 걸으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시름 같은 건 다 잊게 되죠. 이 노고 같은 경우는. 쉬엄쉬엄 걷다 보면 그곳에 닿았더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어느새 스님이 기거하고 계신 승낙사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으로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받아들였던 양로원이 있었다 전해지는 곳. 승낙. 승낙은 그냥 극락하고 같은 의미예요. 지극한 즐거움.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 2년 전 한 노 스님의 부탁으로 방치되어 있던 이곳에 들어왔다는 스님. 돌이켜보니 필연이었다 싶답니다. 저는 이 뒤에 바위하고 이 극락전 법당하고 여기 딱 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살고 싶다. 아, 여기 내가 도량을 한번 갖고 봐야 되겠다. 정말 누구나 찾아와서 정말 마음을 쉬고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공덕 쌓는 도량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늘이 내린 인연을 소중히 여겨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도량으로 가꾸고 싶다는 연각 스님. 곧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연등을 걸어볼 참이랍니다. 어디 보자. 이 소나무를 옮겼는데 이제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하고 나무가 몸살하니까 너무 삭막해 보여서 등을 달아서 이제 초팔도 다가오고 하니까. 등을 다는 의미를 아세요? 아니요. 절에서는 이렇게 불빛을,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지혜의 등불을 밝힌다고 해요.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욕심에 가려서 있는 걸 바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가려서 제대로 못 보거든요. 이제 지혜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지혜롭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죠. 혹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잠시 반성해 봅니다.
그날 오후 승낙사에 영각 스님 만나러 왔습니다. 가장 열심히 잘 사는 스님이기 때문에 늘 보고 싶은 스님이어서. 어서 오십시오, 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먼 산중까지. 예. 어서 오세요, 잘 사장님. 계셨습니까? 예. 선배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스님께 선물 하나 아유,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뭘 또 가져오시길래. 가방 속에 소중하게 가져오신 건 오, 수국이네요. 네네. 이거 종류가 좀 이렇게. 어이구. 아이고, 얘가 힘들어하네. 가져오신 김에 심어버릴까요? 네네네. 예. 아유, 스님. 같이 여기 꽃나무 심으시게요. 예예. 예. 지금도 한판 들고 보이시죠? 대만 오면 일 시키려고. 스님 이렇게 막 부려먹 후배시라면서요. 내가 좋아 그러니까 해야지 뭐 어떡해. 저는 후배지만 존경스럽게 진짜로 열심히 정진하기 때문에 시키는 건 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60년 동안 무죄에 있던 쓰레기 냉장고 세탁기 제가 다 들고 내렸어요. 그러니까 해줘야죠 뭐. 스님은 덩치가 작아서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줘야 돼요. 지금 내가 한 10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장갑 가져올게요. 불과 2년 전까지 쓰레기로 꽉 들어차 있었다는 승낙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치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처음에 쓰레기를 많이 치웠죠. 한 15톤. 그러면 센터를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가 땅이 거름기가 좋아요. 네. 잘 자라겠다 우리. 그러니까요. 돌은 좀 빼고. 여전히 손볼 곳이 많다는 도량. 예전부터 여기 있었던 아이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주 자리를 너무 잘 잡았는데요. 지금 분홍색은 두 종류고 보라색이 한 종류니까 네. 보라색을 위주로 돌리고 측면에 분홍색을 해야 컬러가 양쪽 색깔이 맞을 것 같으니까 보라색을 주위에 심고 네. 이거 분홍색 심죠. 그래요? 예. 꽃이 이쁘니까 어떻게 배치해도 이쁜 것 같아요. 스님 요꽃 배치는 네. 생각하신 거랑 달라도 괜찮아요? 아유, 뭐 어쩌겠어요. 아니, 선배님이 오셔서 사시는데. 이 스님은 감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감각 있는 제가 해야죠. 그런데 하자고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요. 주인이 따로 없어요, 원래. 아 그래요? 원래 네. 사찰은 주인이 없고 그래서 주지가 주인 주자가 아니고 머물 주자인 이유가 스님이란 존재는 그 재산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무소유이기 때문에 주지는 주인 주자가 아니고 머물 주자 머물다가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갈 곳이지만 마음을 다해 가꾸고 있답니다. 이렇게 도량을 가꾸는 일도 스님에겐 공부요 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기 심어놓은 수국은 좀 넌센스다. 소불 뒤에 부처님 그거 바로- 뽑아야 돼요. 바로 뒤에 소나무 밑에 안 그래도 그거 잘못 심었다 한 소리 들었어요. 너무 엉터리 같이 심어네. 그리고 소나무 밑에 이 뒤에다 이거를 심어놓으면 어떡하냐고. 완전 넌센스예요. 뿌리가 안 다치게 진짜 감각이. 그러니까 제가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공간 배치를 많이 해드렸어요. 해드리기는. 딴따단딴딴딴. 나는 하유스막 10분만 좋아. 왜요? 예? 모르겠어요? 시끄럽게. 스타일이 딱 10분. 10분만 행복해요. 10분 남자. 10분 스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인연복이라 하지 않던가요? 후배를 위해 섬에 걷고 나서주시는 하유 스님 덕에 산중이 외롭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했으니 허기진 배 채워야죠. 산중이라 식재료도 귀하다고 하네요. 여기가 마트예요. 취나물입니다. 전에 사시던 노수님께서 저희 먹으라고 물려주시고 가셨어요. 나물이 풍성한 봄은 스님에겐 선물 같은 계절. 이거는 이제 오가피 나물이에요. 이게 가시가 있거든요. 딸 때 조심해.
이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랍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때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사람도 다 공부할 때가 있고 장가갈 때가 있고 수행할 때가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스님들한테 때는 항상 지금 여기. 그렇죠. 봄의 기운이 가득 담겼습니다. 도량에는 나물만 풍부한 게 아닙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안반수. 허물어져가는 도량을 가꾸고 이곳을 수행처로 삼아야겠다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내어준 자연 덕분에 오늘 잔칫날입니다.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낸 화살나무 순무침과 향긋한 쑥으로 부쳐낸 쑥전까지. 공양 한 끼에 봄도 담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가득 담았습니다. 이만하면 꽤 성찬이죠? 아유 스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거사님도 예, 잘 차린 건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또 제가 여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몇 번이나 오신다 그랬는데 네. 결국은 오늘이 인연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거사님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화살나물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야, 역시 진짜로 절밥은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사는 즐거움이 이런 거죠. 직접 오기가 뭐 우리가 말은 쉽지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이 변변치 않은데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음식마다 봄 기운이 넘쳐나고 오늘 감사합니다. 선배 스님을 보내드릴 시간. 이거는 뭐 지금 뭐 챙기시는 거예요? 아 이거 쓰레기 내려가는데 하유씨는 가시는 게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뭐 챙겨드릴 건 없고 쓰레기라도 절에서 챙겨드려야지. 줄 건 없고 절에 묵은 쓰레기는 제가 다 지게질로 내렸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이런 거는 저 있는 데는 아주 손쉬운 일이에요. 땡겨주세요. 산에 다 아마 쓰레기 챙겨주는 절은 우리 절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쓰레기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저인데 너무 손쉬운 일이죠. 아 예, 스님 가겠습니다. 가셔요. 예, 쓰레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집 짊어지고 가셔요. 저는 뭐 이런 게 홀로 남아 적적할 후배를 위해 마지막까지 유쾌한 농을 건네십니다.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아 따뜻하세요. 그럼요. 참 따스한 봄날입니다. 만물이 어둠에 잠긴 시간. 누구보다 먼저 스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맑은 범종 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웁니다.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 스님은 말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이 맛에 살죠. 산에 산다는 게 여기는 이제 끊임없이 그 생필품 같은 거 지게질 해가고 해야 힘들잖아요. 예. 그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게 이런 풍경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안이 많이 되죠. 삶 속에서 공덕을 쌓으면서 부처님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나요? 전라남도 화순 모후산.
깊고 깊은 골짜기에 외딴 암자가 있습니다. 시적암. 이름처럼 고요한 이 절집에는 법일 스님께서 홀로 기거하는 중입니다. 스님이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은 좀 남다른데요. 이 발토시도 하고. 발토시예요 이게? 이거 하려면 옷이 엉망되고 신발이 엉망되고. 농부의 필수 신발 장화. 가자 얘들아 가자. 장화에 발토시까지 하고 스님이 향하는 곳은 우리의 도라지와 더덕밭. 직접 땀 흘려 일구신 텃밭이랍니다. 스님 농사 실력 어디 좀 볼까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네.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더 많이 녹았나 봐. 비 오면은 특히. 그럼 좀 아쉽지 않으세요? 많이 안 나오면? 전요? 그러면 농촌 못 살지. 그냥 최선 다하고 결과물 안 좋게. 산중 생활 어느덧 5년. 자연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사는 것. 농사지으며 얻은 깨달음이랍니다. 그런데 요 녀석들도 농사에 관심 있는 걸까요? 제법 진지한데요. 산중 암자의 가장 큰 자랑은 맑고 깨끗한 이 계곡. 청량한 물에 흙먼지 털어내면 도라지 맛도 더 싱싱한 듯하답니다. 맛있으세요? 달아. 알아요? 아 이렇게 흘러가게 그럼요. 냇물, 강물이 흐려야 돼요. 멈춰 있으면 썩어. 물 흐르듯이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의 속도대로 살면 편안하답니다. 이게 만약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수대에 물 채워서 씻고 이럴 거 아니에요. 힘없이. 여기는 바로 100번만 하면 깨끗해져 버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농사처럼 스님에게 자연은 늘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죠. 앉아봐. 기다려. 참 치사하지 먹는 거 가지고. 기다려. 스님 앞에 얌전한 요 녀석들. 먹지 마. 와 말 잘 듣네요. 아니 이제 인간이 얼마나 치사해 먹는 걸로 애들을. 먹어? 스님 녀석들과는 어떤 인연인가요? 내가 완도에 오래 살았어요. 근데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얘 둘이를 보낸 거야. 그래서 시왕이잖아요. 완도에서 시제감으로 왔다. 별 놈이 있습니다. 이 시도 시제감에서 두 번째. 처음부터 농사지을 생각은 없었답니다. 환경운동가로 줄곧 도시에서 살던 법일 스님. 5년 전 절집 도반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를 이곳 오지 암자로 이끌었습니다. 남을 따라갑시다. 점심 공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산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계절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좀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많이 따라 먹었는데 영이나물. 아, 명이 심으신 거예요? 예. 먹고 살기 위해 배웠다는 농사. 왜 이거 하나씩만 따요? 아마 이 성장을 위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저 명이 따는 게 되게 좀 약간 까다롭더라고. 새 잎이 나오는데 하나 따라가더라고. 아직도 많이 배우고 계신가 봐요. 아이 지금 농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나같이 초보 농사꾼이 어찌 감히. 이게 바닷가에 많이 나는
나물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니 농사가 여간 재미난 게 아니랍니다. 없는 게 없나 봐요, 선생님. 아이, 다 심었죠. 이게 한중 생활에 따른 재미야. 그래서 겨울 되면 돈이 막 날려져요. 자꾸 죽이 먹는 것 가는데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밥사예요, 밥사.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뭐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뭐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지, 대신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럼요.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으려고요. 많이 안 뜯으시네요. 뭐 혼자 먹는데 무슨 많이 뜯어. 굳이 만큼만. 이거 나물 좋은 것도 많으면 다 쓰레기가 돼. 음식 쓰레기. 근데 음식 쓰레기 말이 안 맞잖아요. 음식 어떻게 쓰레기가 돼? 그죠? 모든 게 지나치면 못 쓰게 된답니다. 농촌에 왔다고 환경운동 정신 어디 가나요? 오늘 점심을 이걸로 하루 두 끼면 충분하다는 스님. 대신 밥 하나만큼은 건강을 생각해 정성스럽게 드신답니다. 삼중에 살면서 잘 먹는다는 쌀을 씻을 때도 스님은 오직 환경 생각뿐. 도시에서는 이 쌀뜨물이 되게 그 강물 오염시키거든요. 부패가 빨리 되거든. 나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 미생물을 만드는데 미생물 먹이에요. 미생물. 근데 그 미생물 만들어서 이제 이건 채소에 치는 거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환경운동을 실천합니다. 그 사이 짜자잔. 밥이 완성됐습니다. 스님이 직접 키운 잡곡을 듬뿍 넣어 더 군침 도네요. 드디어 스님의 첫 공양 시간. 밥상이 참 소박합니다. 밥과 된장만 있어도 감사하답니다. 한 알의 곡식에 들어간 농부의 노고를 알기 때문이죠.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채취하고 드시는 거라서 특별하시겠어요. 그리고 절집이라는 것이 쌀 한 톨도 콩나물 한 알도 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귀중한 음식으로 보는 거죠. 스님은 오늘도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채웁니다. 식사 후 스님이 포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손에 뭘 들고 계시죠? 이 수레를 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줍습니다. 우리가 버린. 이거 도시락을 버렸군요. 양갱도 버리고 먹을 만한데 왜 그랬지? 남 주면 되지. 절 주고 가지 그랬어. 이거 안 틀면 이것도 포행도 내 식대로 쓰레기도 줍고 건강도 챙긴답니다. 이것도 두텐. 재활용하겠다. 재활용하겠다. 약 만들 때 약 소분을 때 천연농약 만들 때 소분해서 이것도 보관하는 거야. 이 쓰레기가 네 쓰레기 내 쓰레기 어디가 있어요? 우리 모두 쓰레기지. 처음에 먼저 약간 민망하지 괜찮아? 재밌어. 어디 가다가 시내 가다가도 처음에만 약간 이렇게 민망해. 근데 몇 번 하면 괜찮아요. 스님의 환경 사랑 못 말립니다.
따뜻한 봄볕 내려앉은 오후. 스님은 어김없이 또 바쁩니다. 이번엔 또 뭘 하시려는 걸까요? 자리공이라고 이 자리공 뿌리를 삶아서 그냥 천연 농약을 만드는 거예요. 천연 농약이요? 이걸 만들 살충제. 사실 양이 많으면 스님은 농사에 사용할 천연 살충제도 직접 만들어 쓰신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농약으로 땅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아 선택한 일입니다. 남들이 보면 왜 저런 걸 하지 않겠지. 각자 살아가는 방식에 충실하면 돼요. 그게 무슨 일이 됐든 간에. 독성이 많은 자리공 뿌리, 돼지 감자 등 천연 식물을 이용해 살충제를 만들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진딧물이나 애벌레를 퇴치할 수 있답니다. 모두 농사 고수들을 발로 찾아다니며 몸으로 터득한 방법. 도시에서 농촌으로 사는 환경이 바뀌었으니 스님의 환경 운동도 농촌답게 바꾼 거죠. 진짜 적게 들어주네요. 그러죠. 스님이 오지 산골에 들어와서도 환경 운동을 하는 건 남다른 신념 때문이랍니다. 땅은 모든 걸 키워내잖아요. 땅에 산다는 건 뭘까요? 땅에 미생물이 많아야 돼. 미생물이 많아야 지렁이도 자라고. 그래야 농작물이 건강한 농작물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조용하던 남자가 시끌시끌합니다. 오늘은 농부학교 입학식 날.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스님이 지난해 만든 학교랍니다. 올해는 10가구나 입학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쓰라겠어요. 봐봐,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같이 해요? 네, 욕심이 많죠. 주말 농장을 하고 싶었는데 또 법회 공부도 하면서 농사 짓고 싶은 걸 하게 돼서 저한테는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잡고 나보세요. 잡고 이렇게. 네, 그렇게 옳지. 옆으로 펴라 이렇게. 이 농사는 몸을 아끼면 안 돼. 털탈. 저는 그렇게 잘 안 털리는 것 같은데. 아, 힘있게 털어 이렇게. 호미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농사 못 짓는 사람이 연장타다고. 그 호미가 더 좋은 호미인 땅에 것 바꿔서 같아요. 그럼 또 바꿔서 자. 역시 이게 이 호미가 더 잘 되네요. 이게 안 되네 잘 이게. 이것을 내가 이만큼 대가 바라면 고달파 힘들어 하기 싫어. 그래야 그런 생각 없어야지. 여름에 더울 때 와서 혼자 빨빨 해서 내고 하는 것이지. 맞아요. 저도 얘네들이 좀 이렇게 크는 것처럼 저도 쑥쑥 좀 성장을 하고 싶네요. 잘 크고 있구만. 스님께 마음 농사도 한 수 배워갑니다. 힘을 썼으니 출출할 시간, 스님이 새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또 스님이 직접 키운 도라지와 표고버섯으로 만든 튀김인데요. 맛이 되게 아삭아삭하고 깨끗해요. 이 산처럼 깨끗해요. 스님은 자연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땅이 그냥 땅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끼면 무수한 생명이 살고 있어요. 땅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환경을 살리는 것이고 환경을 살리는 것이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아직 작은 씨앗에 불과한 스님의 꿈이 꽃 피울 그날을 기대합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내려앉은 경주 고헌산자락. 그곳에 보명 스님이 홀로 기거 중이신 작은 절 보광사가 있습니다. 스님의 도량은 이맘때면 그야말로 봄꽃 시상.
옛날 암행어사들이 이렇게 과거 급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다 꽂고 다녀서 내가 이걸 어사화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버들 백도 종류예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이제 28년째. 이 나무는 전부 이제 제 손을 거쳐서 다 심어진 나무들. 이 꽃이 피면은 우리 도량이 환해. 스님은 매일 아침 햇빛과 바람, 꽃향기, 자연의 모든 것에 인사를 건넵니다. 화사해지는 스님의 도량에는 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맑은 물과 공기가 키워낸 고마운 먹거리들도 있지요. 이거 다 홀잎차잖아. 홀잎 다. 늦게 피고 이게 홀잎나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따면은 전지도 되고 일종의 동글게. 꽃이 피고 이렇게 잎이 피는 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이 다 느끼지 못하고 사는구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넉넉한 스님의 마음을 닮은 도량. 많이 심어놨어요 내가. 봐봐요. 먹을 게 지천이야. 이거는 머구이, 머위라고 그러지 머위. 산이 얼마나 넉넉한지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은 먹거리가 많아. 한찬 창고. 스님에겐 이곳이 자연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곳간입니다. 봄내음. 이런 것들을 봄내음이라 그래. 냉이, 달래, 고소, 쓴바기. 이거는 아주 겨울을 이기고 여기서 난 자연 저거니까 향기가 강하고 맛도 강하고. 위에서 올라오네. 그 향기 어찌나 코를 찌르는지 요 녀석도 못 참고 왔네요. 딱히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매년 봄마다 나물이 밭을 이루는 건 절 옆에 있는 바로 이 길곡 때문입니다. 28년 전 스님이 이곳을 수행처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하죠. 부산에 살다가 산이 그리워서 들어왔는데 물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계곡에 손을 이렇게 씻는데 너무 차갑고 좋은 거예요. 근데 가서 시내에 사는데 이 물소리가 계속 생각이 나고 이 물에 이렇게 손을 담갔던 느낌이 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라. 계곡에 앉아서 물소리에 귀 기울여 마음을 비우다 보면 일체의 상념을 떨쳐낸다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를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 이곳에 깃들어 살면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나물, 채소가 대부분의 먹거리인 절에서는 봄만큼 고마운 계절도 없답니다. 고소. 같은 나물이어도 맛과 향에 따라서 양념을 달리 해주면 풍미가 달라진답니다. 한 5스푼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자연 본연의 맛을 느끼라고. 이건 매실 액기스. 산나물은 사실은 약간 된장을 넣어도 맛있어요. 쌉싸름한 거기 때문에 소집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 듯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스님의 밥상. 절밥은 입이 아닌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죠.
스님이 손수 키우고 거둔 것들로 지어낸 공양. 봄날 파종의 기쁨과 여름날의 시름을 두루 담은 수고로운 밥상. 그래서 스님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공양에 임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마운 인연이 쌓여 이 한 그릇과 마주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스님에게 이 밥상은 소박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맛입니다. 평화로운 오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봄나물과 홀로 분투할 스님을 돕기 위해 신도들이 찾아온 겁니다. 저거 아버지 먹으면 다 점심 반찬이에요. 네, 이 향 좀 봐. 이게 제피라? 네. 오케이, 맞네. 점심 생선 비린맛 잡는 데 좋다는 초피나무 잎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이런 걸 먹어요. 하지만 위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중부지방 쪽에는 안 드시고. 안 먹어요. 감독님 맨날 찍기만 하는데 향 좀 맡아봐. 복 들어옵니다. 좋아. 얘는 내 쓰고 이거는 그게 복 들어온다잖아요. 봄이면 나물로 가득한 스님의 도량에 소풍 나오듯 찾아온다는 신도들. 스님에겐 모두 꽃 같은 존재들이랍니다. 왜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빠른지 홀로 지내는 스님에겐 절 살림 중 제법 큰일.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 손을 보태주는 이들이 참 감사하답니다. 이쁘죠? 너무 이쁘죠? 고사리 꽃이에요. 애기선이에요, 애기선. 부처님 선이에요. 이 시기에 오면은 보강사에 예쁜 꽃들도 너무 많고 공기 좋은 거는 사철 좋은데 또 스님도 뵙고 도반들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고사리 농사 지어서 고사리 뜯어가지고 인도 학교에 아이들 파단파니 스쿨에 후원도 하시고 학용품도 사주고 책가방도 사주고 간식거리도 사주고. 2014년 성지 순례를 다녀온 후 어려운 형편의 인도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었다는 보명 스님. 벌써 10년째 이렇게 농사지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새싹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이 무거운 흙을 다 들고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 나홍 스님, 예, 계속 노래 하나 하시기에. 나오신 노래. 성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상공은 나를 보고 뒤 없이 살라네. 인생의 시린 마음에도 봄볕이 찾아들길. 스님에게 이 넓은 도량은 어떤 나눔보다 값진 보시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공양 시간. 고생한 신도들을 위해 자연의 뜰악에서 얻은 재료로 스님이 직접 정성껏 차려낸 절밥. 그래서일까요? 밥상에도 봄 기운이 가득한 것 같죠?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찰나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약이라 했던가요? 지혜와 정성으로 차려낸 음식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봄 향기 가득한 봄나물은 비벼야 제맛. 함께 나누는 봄 맛 한 그릇. 맛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엄마 맛있어. 어때요, 부산들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봄이 가득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제각각 향이 다 다르잖아요. 또 이 어울림이 너무 좋아요. 함께 마음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한 봄날입니다. 신도들이 돌아가고 또다시 스님 홀로 남았습니다. 쉴 법도 하건만. 이게 이제 첫 보살이에요. 스님은 또다시 아궁이 앞으로 왔습니다. 약간 펼쳐놓으세요. 네. 네, 바빠요. 근데 내가 좋아해 이거를. 시켜서 하면 누가 이걸 맨날 하겠어. 노동이라 그러지? 모두 좋아서 하는 일이랍니다. 나라는 거는 고정된 나가 없어. 내가 부를 때면 불 때는 나가 되고, 농사하면 농사하는 나가 되고. 20살에 엄마의 눈물을 뒤로 하고 출가해 어느덧 50년. 물론 버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불 때리는 일을 좋아하지. 따뜻한 온기, 물 끓는 소리도 좋고, 또 어려서 어머니가 이 가마솥 열고 닫는 소리, 방 안에 있으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제 가마솥에 뭐 물도 끓이고 소죽도 끓이고 누룽지 긁어주고. 숱한 시간 따뜻한 가마솥은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다 물렀나 한번 이제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익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봄이면 어김없이 해온 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말려놓기 때문에. 오늘 햇살이 좋아가지고. 먹을 것이 귀한 산중 절집에서 봄에 수확한 나물은 일당백하는 식재료. 지금부터는 햇살이 머물다 갈 테고 바람이 어루만져 줄 테죠. 햇빛의 그러한 위대함. 사실은 우리가 뭔가 남에게 주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다 빛이 된다 그랬어. 가마솥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자연처럼 아낌없이 나누고 싶다는 스님. 인생의 시린 겨울을 만날 때 스님의 정원에 다시 한번 놀러 와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품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 거제 북쪽에 있는 대금산은 봄이면 많은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랍니다. 산을 수놓은 진달래가 비단결같이 아름다워 큰 대 비단 금자를 써 비단을 두른 산이라고도 부른다죠.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 거제의 귀한 풍경 보기 위해 스님들도 봄나들이에 오셨네요. 먼저 올라가 계셔. 짠할까 이거 우두만. 먹어보래.
다 떼지도 않는다. 그냥 주는 건 맛없다. 큰 거 주던가.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주지. 이거 먹으라고요? 꼭 따다만 걸 주고. 주잖아. 어떠세요, 스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래? 예. 아니 살피면은 있어.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니까. 근데 아주 얕은 맛이니까 그거를 느끼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거지. 요 부분에. 특히 우리가 이 자극적인 걸 많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 단맛 느낄 정도면. 거제에 사는 스님들에게도 대금산에서 만나는 봄은 값진 풍경. 이게 칠천도 아닌가? 눈앞 절경에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아니 산이 재밌다니까. 거제 여기가 대금산이 동쪽이죠. 장목 쪽에 저기 갖고 여기서 맑은 날 저쪽에서 보면은 그 뭐지 거가대교 보일 것 같은데. 대금산의 진달래가 활짝 피면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제의 봄. 세 분 스님이 계시는 산 너머 절집에도 어느새 반가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절골이라 불리며 거제 불교의 성지로 여겨져 왔다는 스님들의 도량. 이름이 신광사인데 이 절이 처음에 힘들 때 노스님에게 어떤 보살님이 이 절을 좀 무너져 간다고 좀 부탁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대한부조교가 등록하시고 그때부터 중창이 시작된 거지. 절을 관장하는 주지로 이 절을 갖고 오셨다는 선한 스님.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문을 열자 모습을 드러낸 건 한눈에도 꽤 오래돼 보이는 석불. 맨 처음에는 거기 땅 속에 묻혀 있었대요. 마을 주민이 이 소가 쟁기를 하는데 그 고기만 피해 가더래. 그래서 그 파보니까 부처님 나오시는 거고 부처님 모시고 가려고 들고 나갔는데 지금 일주문자리 거기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안 나가시대. 아, 이 부처님 인연 여긴가 있다 해서 다시 모시고 오니까 아무도 안 들린 것이 들려오더래요. 거제에서 출토된 가장 큰 석불이라는 오량리 석조 열의 좌상. 그런데 어째 부처님 얼굴이 무언가 허전하죠? 옛날에 여기 섬이잖아요. 아기가 잘 없었을 때 코 갈아 먹으면 왜 아들 놓는다 그러잖아. 부처님은 다 좋은데 코가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의 신비로운 전설 때문일까요? 지금도 소원을 빌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많답니다. 신광사가 아름다운 사찰로 소문난 건 바로 이 연못 덕분입니다.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연못. 중앙엔 해수 관음상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서 있죠. 해수 관음상이 바라보는 바다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저기 보이는 앞바다가 견내랑이에요. 견내랑. 이순신 한산대첩이 처음 시작된 곳. 난중일기 임진년 8월 26일자에 보면은 그냥 그렇게 나와요. 견내랑 앞바다에 도착해서 가코사 앞에서 묵었다라는 게 나오거든. 일단 여기가 가코사라는 뜻이 들렸거든. 그러니까 뿔각자, 불을 호자, 가코사라 그러지 않느냐. 오래된 전설을 품은 유서 깊은 도량. 이곳은 세 분의 스님이 형제처럼 머물고 계십니다. 어딘가 비장한 모습의 스님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우리 1년 먹을 고추 농사 청취하고 직접 다 이렇게. 네, 우리 먹을 건 우리가 다 해서 먹는 것이 좋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아직 가봐봐. 저 끝으로 가. 수행의 한 방법이자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라는 봄 농사 울력. 비닐 하나 까는 일도
스님들이 모두 함께 해야 한답니다. 주지 스님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애불, 공약, 울력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울력이 한 다음에 공동 울력 할 때는 실토저 다 나와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호미 들고 고량에 자리 잡고 앉은 스님들. 그런데 유독 각별해 보이는 두 분. 두 분은 어떤 사이신 거예요? 우리 한 의사 스님을 모시고 있는 사형 사제 원사 스님이 같아요. 그래서 형님 하시는 거랑 먼저 출가했어요. 티격태격 형제 같은 두 스님들 사이 진지한 얼굴로 누구보다 농사에 진심인 이분. 스님 가운데 제일 막내시래요. 같이 땀 흘리고 스님들하고 같이 공동체로 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되게. 스님들에게 농사 울력은 공동 수행. 그래서 좀 맞는데 여기가 좀 삐뚤어졌다. 저쪽이 휘었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모종 심은 모습이 세 스님 성격처럼 개성이 넘칩니다. 가운데가 그래서 넓잖아, 그죠? 저녁에 벌써면 참여하면 벌써면 돼요. 옛날에 저기서 군기라고 하잖아. 그게 절에서 절집에서 나왔다고 그런 말도 있어. 우리는 절에는 자차라는 게 있거든요. 앉는 순서 그게 딱 들어가면 그게 정해져요. 평생이 안 바뀌어.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 되는 거거든. 다 각자 다른 생활을 하다 돌아왔잖아. 그러면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옆에서 평생 옆에 잘 되는 사람인데 그 스님이랑 성격이 안 맞으면 그걸 극복해 가야 돼요. 다툼이 아니고 화합하는 거, 내가 참는 거, 그걸 맨 처음 배우는 것더라.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피는 꽃. 좋은 내 나쁜 애 분별하지 않는 것, 스님들이 생각하시는 인연법이랍니다. 노란 유채꽃이 벌을 유혹하는 봄은 도량이 가장 빛나는 계절. 오 맵다 맵게요. 야 이거 먹어봐. 봄은 스님들에게도 설레는 계절이랍니다. 무 맛이 나, 무. 매워. 도량의 숨은 보물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라죠. 구석구석에 우리가 먹는 밭들이 다 따로 있어요. 연못 주변엔 봄이 어떤 보물을 숨겨 놓았을까요? 이건 뭐예요, 스님? 모위. 머위는 쌉쌀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인 봄나물. 그런데 구멍이 숭숭. 괜찮은가요? 그 벌레 먹은 게 보기는 안 좋지만 벌레가 제일 신선한 거 뜯어 먹어요. 맛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달팽이 있다. 달팽이가 갈가 먹은 거구나 이거. 진짜 얼마나 건데? 깨끗해야 나오는 거예요. 깨끗해야. 그래갖고 이게 제일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다 가슬기가 있어요? 이쪽에. 우리 먹질 않으니까. 이쪽까지 해갖고 여기 하고 원래는 이게 저기 대웅전 뒤에. 이거 나오면 막 이거 주스러 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깨끗한지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다슬기가 있네요. 이게 많다는 거는 이게 반딧불이 먹이라 그랬죠? 반딧불이 숙주. 여기다가 반딧불이 저기 유충이 여기서 되는 거라 해서 이게 없으면 반딧불이 없다. 이게 있으면 반딧불이 있을 확률이 많다. 맑은 물과 청정한 땅, 햇빛, 바람을 품고 자라서 건강하고 싱싱한 신광사의 봄나물. 덕분에 스님들은 단조로운 산중 생활 속에서도 입만큼은 호사를 누리신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봄맛이 스님들을 즐겁게 해줄까요? 호동천사. 예. 나물 다 넣자. 아유. 팔각불. 이걸 다 섞어가지고
전 하나 만들자. 예. 전 만들고 가죽은 묻혀가지고 고추장에 무쳐 먹고. 예. 맨날 이런 막 따갖고 와서 막 다듬자 그러고 뭐 새로운 거 먹자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걸 좋아해. 몸은 비록 번거롭지만 이 맛의 봄이 기다려진답니다. 공양은 수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였다죠. 이걸 먹다 보면 밖에 음식들이 맛이 없어져. 출가해서 산에 살다 보면 이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계절의 기운이 오롯이 담기는 절밥. 이거 치자물이에요. 치자 열매라고 여러모로 사람들한테 좋거든요. 이게. 오늘은 특별히 스님들의 심심한 채식 밥상에 봄 기운을 불어넣을 거랍니다. 치자로 고운 물들인 반죽옷을 갓 따온 봄나물에 고루 입혀 부쳐낸 나물전, 활력을 넣어주는 봄 결식입니다. 여기에 절집 단골 메뉴, 스님들 미소 짓게 한다는 국수까지. 봄 기운 가득 담긴 절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맛을 볼 차례. 자연의 음식으로 허한 속을 달랩니다. 맛이 묘하다. 쓴맛도 있고 막정하고. 괜찮아? 너무 잘 됐네. 스님들에게 한 끼 식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한 그릇 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 수고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밥 한 그릇에도 감사함이 있고 공부가 담겨 있고 밥 먹는 자체가 우주가 될 수 있어요. 음식 하나로 몸과 마음 편안해지니 행복한 수행이 아닐 수 없겠죠. 몸과 마음 든든히 채웠겠다. 오랜만에 스님들이 함께 포행에 나섰습니다. 스님들에겐 발길 닿는 곳이 곧 포행길이지만 오늘만큼은 좀 다릅니다. 하루도 마무리하고 이 보면 시원하잖아요. 저 산 저거. 진짜 좋습니다. 올라가면 더 좋아요. 저 산은 산방산. 스님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제의 숨은 명소. 거제에서 발견된 성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산성이라는 둔덕기 성입니다. 이 온물이 있기 때문에 성으로 기능을 한 거예요. 물이 나니까 계속 안 끊어지게. 물이에요? 아무리 가뭄을 줘도 물이 안 끊어져요. 저희들 절에도 아무리 그래도 물이 안 끊어져. 그 밑에 마을까지 다 같이 먹고 살았어요. 우물만큼 아름다운 건 성곽에서 보이는 풍경. 스님들은 말합니다. 뭘 보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산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또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섬이지만 산이 겹겹이 그러네요. 겹겹이 물결치는 듯한 모습이라서 또 되게 마음이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